이런 애들 붙잡고 뭔가 치료하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힘들 정도로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게임 같은 데 집착하면서 그걸 허용 안 해주니까 막 칼을 들거나 망치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어쨌든 치료를 받고 조금씩 좋아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5년 동안 1,500명 이상 트라우마 제로 치료를 담당했던 하정규 소장이라고 합니다. 참 요즘에 사회에서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검색량도 찾아봤는데 한 달에 한 7만 번 정도 검색하는 게 ADHD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알려주세요. ADHD 다 아시다시피 그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게 사실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된 이유는, 사실 옛날에는 ADHD는 이제 어린이들 위주로, 청소년이나 소아들 위주로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성인에게도 많이 있다. 소아들을 ADHD 가졌던 사람 중에 3분의 1 이상이 성인이 돼서도 ADHD를 갖고 있다, 이런 설이 많이 올라오고, 또 개인들이 ADHD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죠? 내가 뭔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그죠? 뭔가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잘 집중이 안 되니까, 이러면 나도 ADHD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도 ADHD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HD는 아니고 과잉 행동은 아닌데 그 ADD라고도 하고 주의력 결핍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반에 1, 2등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사실 공부 집중이 너무 안 됐어요. 또 이제 근데 집에서의 무언의 압력은 계속 있는 거죠. 공무원이 돼서도 역시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약간 ADHD 성향 제가 보기에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무의식의 트라우마 제로를 경험하고 무의식이 계속 밝아지면서 조금씩 밝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트라우마 제로의 효과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ADHD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그런 애들이 오면은 의자에 안 앉아 있고 돌아다녀요. 부모님은 상담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물 먹고 있고 들어와갖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 애들, 유치원 애들 하는 행동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뒤져요, 책상을.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붙잡고 뭔가 치료하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힘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안정이 되고, 근데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게임 같은 데 집착하면서 그걸 허용 안 해주니까 부모님한테 폭력이나 칼을 들거나 망치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어쨌든 치료를 받고 조금씩 좋아져요. 명연을 겪으면서 조금씩 좋아져서, 옛날에는 돌아다니는 애가 가만히 앉아 있어. 많이 봐요, 저는. 그리고 이게 AS 전까지 또 약간 과잉 행동하다가 AS 다 받고 나면 차분해지고, 그래서 부모하고 타협이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죠. ADHD 심한 애들은 통제가 거의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요. 말이나 이런 것도 과격하고. 그런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하는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ADHD 문제도 결국은 기질은 있는 거죠. 내가 무의식에 150개에서 200개 트라우마가 누구나 무의식에 쌓여 있는 거죠. 그게 기질에 따라서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성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이 트라우마를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EFT 기법이잖아요. 인체 14경락 두드리면서 그 트라우마 때 느꼈던 한 10가지 정도 감정을 말을 하면서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를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그 부정적 감정 에너지를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고 나면 근본적으로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가 붕괴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강박증이 이렇게 저희 블로그 사이트 검색하시면 강박증 사례로 나온 게 60건 돼요. 조울증도 몇십 건인가 되고, ADHD도 2, 30건씩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게 진짜 ADHD다, 가짜 ADHD다. 왜냐하면 이걸 분명하게 병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 약을 주는 게 정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ADHD가 좀 또 한때 걱정이 돼가지고 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정신과에 가서 검사도 받고 뇌파 검사 이런 것도 받고,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 보충약 같은 걸 먹었는데 좀 효과는 있더라고, 분명히. 예전보다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이 업무를 할 때 집중도가 높아지는 걸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작용이 너무 심해. 이게 어떤 걸 경우냐면 밥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입맛 없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더라고.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대신에 이상한 초조불안 이런 것도 있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가 경험하면서 결국 약을 얼마 안 먹고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에서는 항상 도파민, 세로토닌을 조절해주는 결국 약을 주면, 물론 어느 정도 증상의 효과는 있지만 역시 부작용이 있고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제가 몸속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무의식에 쌓인 트라우마를 붕괴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명현 반응을 통해서 그죠? 이게 배출이 되면은 억압돼 있던 지혜와 잠재력을 잘 발휘하게 되는,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근본 치료인 거죠. 요즘에 이런 용어가 활발해져서 자기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사람들이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울증이라고 해도 되게 쉬쉬했잖아요. 내가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를 싫어하고 또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이 정신병적인 증상을 굉장히 금기로 보거든요.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는 걸 얘기를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정보가 많이 쏟아지고 숨기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DHD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ADHD야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보편화되니까 나도 ADHD가 아닌가? 나도 집중이 안 되고 일을 자꾸 미루고 뭐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거를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거를 꺼리지 않게 되니까 또 정보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주의력 결핍 문제, 이 문제가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사실 구조적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뭐 SNS, 스마트폰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흔히 이제 말씀드린 거 도파민 중독. 너무 이제 쇼츠나 재밌는 거에 중독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힘든 일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라는 것은 역시 트라우마와 욕망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는 술을 가끔 먹었어요. 아주 많이 먹지는 않은데 또 술을 한번 먹으면 기분에 취하면 막 폭주를 해가지고 막 필름이 끊기거나.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어.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게 아니고 별로 이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굳이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ADHD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와 기질이 결합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적인 문제들은 또 개인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안 좋은 심리나 습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하는 거는 무의식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면 그죠? 결국 트라우마가 해소되면 기질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던 지혜와 잠재력을 잘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 도움으로 많은 효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